저는 원네스 파트너스의 박재리라고 합니다. 음, 오늘 저희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이거는 명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살아왔던 삶의 경험에서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계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의도와 행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아마 이제 저희가 꾸준히 10일 동안 의도와 기도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습들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어떤 의도를 세우고 어떤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지금 7일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상을 시작하신 지 꽤 되셨다고 하면은 그 명상을 했던 시간 동안은 계속 대부분의 명상이 나를 이제 뭐 강하게 만들고 나의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까지 저희가 많은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게 현실로 발현이 될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디 콜에 들어갔더니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각화를 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의도를 매일매일 세운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를 매일매일 세우는 거랑 그 기도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될 수 있으려고 하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의도는 운을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 그렇죠? 운을 바라는 삶은요. 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거에 대한 행동을 꾸준히 해와서 거기에 한두 가지의 컨시던스, 뭔가의 운이 붙고 그게 뭐 싱크로니시티가 붙어갖고 몇 가지가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은 거는요, 그게 절대로 나의 결실로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뭐 팀원들이 제가 왜 저는 안 될까요를 가만히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대로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 해볼 거고 그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 번 같이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여러분 그 아마 다이어리 사용하시죠? 매년 새해가 되면은요, 저희는 목표를 세워요. 뭐 운동을 해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공부 계획을 세워야지.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되죠? 다이어리에 매년의 첫 번째 한두 달 정도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든 의도까지만 있고 몇 번의 시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저한테 정착이 되지 않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삶에서 의도와 행동이 항상 따로 놀 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행동을 했을 때 실현력이 더 커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원네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상태에서 좋은 의도를 세우고, 그거를 행동에 옮길 때 좋은 카르마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행동하지 않는 의도는 굉장히 공허합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멋진 의도를 세워도 우리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요, 내가 왜 행동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께서 어떤 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에 질문하기 전에 나 스스로 질문하면 대부분의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답은요. 첫 번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실 거예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한 행동이 좋은 결과를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또 저희의 마인드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 너 예전에 이거 했는데 실패했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심코 던진 누군가의 조언들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봐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학습 삼아서 마인드는 현존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미래에 실패를 투영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인드가 나의 친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마인드가 나를 때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도 그랬어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우주에서 주는 법칙은 뭐냐면요. 내가 한 행동만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걸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해갖고 이 프로젝트가 잘 됐어. 근데 정말 이게 착각인 게요. 결과는 나의 행동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숨을 쉬는 기관이 코와 입이 대표적인 기관이죠. 코와 입이 있다고 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 장애가 오는 게 코와 입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적인 요소에는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나의 행위는 거기에 숟가락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이 흐름에서 이코시스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정해진 시스템에서 내가 어떤 거에 행동으로 결과를 맞는데 도왔을 뿐이지, 나의 행위가 100%의 결과로 묶여지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에스프레소 버튼을 눌러갖고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마셨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 커피를 내가 만들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이 내 앞에 만들어져서 오기까지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죠. 농부가 이 한 알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밥을 남기지 마라. 근데 정말 이거를 대입해 보면은요.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커피 나무를 심고 돌보고 수확을 하고 누군가는 원두를 가공하고 포장을 해서 제가 주문하는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게 전달이 됐어요. 저한테 택배회사가. 그 과정에서 바람의 힘, 뭐 햇살의 힘, 자연의 힘도 필요했고, 제가 주문하는 행위도 필요했고, 누군가가 배달해주는 노력도 필요했고, 오늘 아침에 전기가 공급이 됐고, 기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이 제 앞에 있을 수 있고, 마지막에 저의 핵심적인 행위는 버튼을 눌렀다는 거 하나뿐이에요. 결과물은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수한 요인과 인연들이 다 모였을 때 결과가 만들어냈고 삶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바가바트 기타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너에게 행위할 권리는 있으나 그 행위에 대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권리는 없다. 너에게 행위할 권리는 있으나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권리는 없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라. 행동하지 않음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리는요, 그러니까 저는요, 행위를 할 권리는 있되 결과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의도와 행위이지 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수하게 많은 인연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는 혹시 패턴이 있으시다고 하면은요. 그 순간 바로 저희는 이게 나의 올바른 상태에서 올바른 의도에서 그리고 행위의 실천으로 이어졌는가를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첫 번째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저희는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보통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죠. 실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요. 실수는 대부분 실패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럼 저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삶에 대해서 어떤 과제가 주어져서 보통 행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저를 성공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저는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선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에 서 있을 때, 뭔가 영이라는 선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항상 나아가는 삶을 꿈꾸죠. 그래서 순간순간에 도전들이 와요. 도전들이 오고, 순간순간에 어떤 거에 대해서 해내야 될 과제들이 오죠. 그런데 내가 도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되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성장을 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실수로, 실패로 인생을 하죠. 인식을 하면요. 저희는 0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요. 내가 잃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잃었던 것들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희는 마이너스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100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실패라고 인식하지 않고 이거를 삶의 경험으로 배움이라고 인식하면은요. 어떤 도전 과제가 일어나도 저는 성장을 합니다. 왜냐면 난 배웠기 때문에. 0이 아니라 오늘의 배움에 있어서 10으로 올라가고 20으로 올라가고 내가 성공을 해갖고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의, 그러니까 하루에 10가지의 도전 과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모든 게 성공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한 60%가 성공을 한다고 40%를 실패로 인식을 하면은요, 저는 항상 여기에서 허덕여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제들, 삶의 도전들을 모두 다 실패로 인식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 배움으로 인식하게 된다면요, 계속 저희는 성공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실수를 들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아이들의 걸음마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은요, 걸음마를 통해서 내가 걷는다는 거를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당연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바로 나의 성장하게 되는 그냥 뭐라 그래야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른이 되면은요, 이미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마인드가 작용을 해요. 너는 실패를 했었고 이 실수를 했었잖아. 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 실수가 너를 실패로 엮을 거야라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수는요, 모든 도전과 아까 전에 배움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를 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서 내가 이걸 왜 실수를 했는지를 보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요, 살펴봐야 돼요. 왜 내가 이 실수를 반복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찰을 하지 않고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고 이건 시간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계속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찰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게 된다고 하면은 내 행동에 힘이 실립니다. 그렇게 힘이 실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습관이 형성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의 단계에 올라가죠?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습관은요, 너무 힘들어요. 습관을 만드는 거는요.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명상에 지금 저희 오늘 58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저 처음에 시작할 때 8분 같이 시작했었어요. 8분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8분이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고, 습관으로 만들고, 습관으로 만들고, 계속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함께하는 습관이 돼서 이 명상이 나의 습관이 되면은 나의 힘이 되고,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잖아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를 되게 못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조동사 두에 대한 것 자체가 이게 왜 두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창피하지만 25살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1시간의 학습과 1시간의 복습으로 365일 동안 한 4년간을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2년간을 공부를 하면 2,980시간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영어를 바이링걸처럼 통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2년 동안 그렇게 해왔겠습니까? 못했겠죠. 하지만 꾸준한 습관으로 정말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얻어진 게 저는 뭐 5살에 시작해서 27살에 외국계 회사를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서부터도 꾸준한 습관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영어라는 언어가 저에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성공을 해봤더니 앞으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쉬웠어요. 이것도 해봤으니까 이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해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생활의 구루예요.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일정 수준에서는 전문가처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거가 누가 이렇게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습관의 힘이 만들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실은 여러분 모두 다가 함께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다른 거의 습관의 힘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면 내가 해왔던 길이고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주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가져서 그것을 행동을 하고 그것을 습관을 시키는 것도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것도 너무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돼서 이제 명상으로 들어가야 돼서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는 항상 결과에 집착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고 이거를 깨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상태로 좋은 의도를 세워서 좋은 마음의 가짐을 가졌다고 한들 행동이 결과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는 내가 이렇게 좋게 다져진 저희가 그랬잖아요. 의도는 이 밭이다. 그리고 그 안에 무수한 돌멩이를 골라내는 거는 나의 마인드를 잠재워서 고요하고 상태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행위예요. 그리고 의도라는 씨앗을 저희는 심었어요. 상태를 모든 고통도 벗어냈기 때문에 얼마나 맛이 돌아요. 그리고 좋은 의도를 세우는 것을 거기다 넣었어요. 씨앗을. 그 다음에 행위는 물을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제가 에스프레소 버튼을 눌렀듯이 내가 거기에다가 물을 주어야 돼요. 나의 정원에. 밭에 물을 주면은요. 좋은 행위로 물을 주었을 때 그다음부터 바람이 불고 햇볕이 들어오는 거는 나의 행동의 하나의 결과가 아니에요. 신성이, 주변의 도움이, 누군가의 인연으로 계속 싹은 자라게 해요. 근데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주었을 때 거기에 나온 열매가 어떤 결실이 열리는지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물을 주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내가 행동하지 않고 바라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바꾸는 시간이 오늘 딱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희 명상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의도 명상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저희 상태를 보고 고요한 마음 명상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뇌 훈련을 하고 또 연결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의 의도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계속 보세요. 제가 그냥 문자 보내드리고 그냥 그런 것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문자를 지나치지 마시고 하루에 3번 정도
내가 세운 의도가 행동으로 현실이 되고 있는가를 계속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을 오늘서부터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눈을 감고 허리를 곧게 펴고 명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쉬면서 나의 몸에 생명의 에너지가 퍼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외부로 쏠려있던 모든 주의와 의식을 나의 것으로 가져옵니다. 다시 호흡을 깊이 들이쉬면서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의 몸속 깊숙이 뿌리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다시 길게 호흡을 내쉬면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호흡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지금 나의 의식 속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순간, 나의 행동을 주저했던 순간, 그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그 장면에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감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정에 정확한 이름표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감정이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감정 아래에 어떤 생각들이 나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의 이면에는 나의 어떤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 기억의 감정들을 살펴보며 나를 탓하지도 타인을 탓하지도 않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이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이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정을 보내주어도 괜찮다. 이 감정을 보내주어도 괜찮다. 이제 나의 모든 의식을 미간 중앙 눈썹 사이로 가져가겠습니다. 눈썹 사이 작은 불꽃이 환하게 나의 머리를 비추고 있는 것을 시각하십시오. 이 불꽃이 서서히 나의 머리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불꽃이 나의 머리를 환하게 비추며 나의 머리를 넘어 나의 온 몸으로 나의 방안을 꽉 채우고 이 세상과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빛은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확장된 의식의 빛 속에 오늘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도가 이루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듣고 만지고 느껴보겠습니다. 나의 환희와 나의 행복과 이 충만함을 그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의도를 나의 신, 나의 신성, 그리고 우주지성에 온전히 맡겨보겠습니다. 이 의도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현실이 되기를. 그리고 나에게 내려주는 축복을 그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축복의 에너지가 머리 위에서 흘러들어와 나의 뇌를 감싸고 나의 온 몸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장에 나의 사랑하는 소울서클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와 연결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모두의 의도가 이루어지기를. 오늘의 의도가 아름다운 행동으로 실현되기를.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생기기를 나의 신성에게, 나의 신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준비가 되셨다면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네. 오늘은 저희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라도 오늘 내가 실천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고 하고 그게 의도로 세우셨다고 하시면은요, 오늘은 꼭 그거를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저희 오늘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행복한 하루 하루 행복한 되세요. 하루 되십시오.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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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마지막에 얼굴 뵈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행복한 하루 행복한 되세요.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